안녕하세요. 김난주TV의 밀모래 책방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인데요. 한글을 반포한 지 57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글날 하면 떠오르는 분이 세종대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먼 사람들을 위한 훈민정음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훈맹정음을 만드신 박두성 선생님인데요. 그분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쓴 글이 서산문화원 2020년 가을 통건제 425호에 실렸습니다. 스산의 숨결. 여기에 22페이지인데요. 22페이지에서 25쪽까지 실린 글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PCM-A10이라고 하는 소니에서 나온 녹음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기로 오늘 한번 낭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녹음이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려고 합니다. 스산의 숨결 22쪽에 실린 제가 쓴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눈먼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맹정음. 최근에 점자로 만들어진 그림책 나무를 만져보세요와 이미경 작가와 권정성 화가가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삶을 그린 책 점자로 세상을 열다를 사서 읽었다.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박두성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어가노라니 마치 한글 창제를 하기 위해 연구하시던 중 눈병이 난 세종대왕께서 쉼을 얻고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린 초정리 약수에 얽힌 일화를 책으로 엮은 배유한 작가의 초정리 편지를 읽는 그런 느낌이었다. 박두성 선생님의 위대한 삶을 만나보기 전 먼저 송혜승 작가의 그림책을 펼쳐들었다. 난생 처음 보는 점자책이었다. 표지 제목과 그림이 모두 입체적이어서 손끝으로 만지면 한글 자모음과 그림이 만져졌다. 사과나무 그림이었다. 사계절에 피는 꽃과 나무의 변화하는 모습을 소년이 설명해주는 그림책으로 왼쪽은 단순하지만 만지면 알 수 있는 그림과 함께 하단엔 점자가 오돌토돌 튀어나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민들레와 봉숭아, 코스모스와 노란 해바라기의 키와 소년의 키높이를 비교하면서 다소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손끝과 손바닥으로 만져가며 계절의 변화와 꽃들의 생김새를 느껴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왼쪽에 실린 점자를 전혀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막막하게 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도 정작 점자책 한 권 소장하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더 안타깝고 암담한 건 손끝으로 느낌은 오는데 그게 무슨 글자를 뜻하는지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혼자서는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 멈춰선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자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가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려 모색했지만 점자를 배운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만 하지 정작 그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주위엔 별로 없다는 게 뜻밖이었다. 누구나 언제 어떻게 시력을 잃을지 모르는데 문맹과 컷맹을 넘어 전맹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를 맞닥뜨린 것 같아 속히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우리 마을에는 89살이 되신 할머니가 계신다. 어린아이처럼 해맑으신 분이다. 그러나 녹내장으로 수술을 한 이후 점점 눈앞이 희미해지면서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없고 어릿어릿 형체만 보여 여간 불편해 하시는 게 아니다. 바깥 출입을 하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넘어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댁에 들렀더니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거실 바닥에 두꺼운 밧줄이 놓여 있고 군데군데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화장실을 찾느라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이 방 저 방 찾다 넘어지거나 실례를 하는 경우가 생겨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라 한다. 요양원 생활을 원치 않으셔서 요즘은 24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 두 눈이 번쩍 떠졌으면 원이 없겠다고 늘 하소연하신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시력을 잃을지 모른다. 누구나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물론 나 역시. 만일 그리 될 경우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내게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다. 만일 이 다음에 내가 노안이 심해지거나 혹은 눈과 관련된 질병이 찾아오고 아니면 사고로 시력을 잃는다면 그토록 좋아하는 독서와 글쓰기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시라도 젊고 건강할 때 점자를 배워두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자를 마음만 먹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고 한다. 모두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펴낸 박두성 선생님 덕분인데 이것은 훈민정음과 같이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자 수 또한 63개로 적어서 배우기도 쉽고 헷갈리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6점씩 점자로 6개의 점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 점이 볼록 튀어나왔느냐로 글자를 구분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손끝으로 튀어나온 점을 만져서 글자를 읽는데 자음과 모음, 문장 부호와 숫자, 관용어 등 기본 글자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다 하고 남북한이 공통으로 이 점자를 사용한다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올해는 1446년 한글이 반포된 지 574주년,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이 반포된 지는 94주년이 되는 해이다. 2020년은 박두성 선생님 탄생 132주기이기도 하다. 이 뜻깊은 해에 서양의 점자나 일본의 점자를 따라 만들지 않고 우리 한글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 눈먼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닌 훈맹정음을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의 빛이 되신 그의 업적을 기리고 알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 점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덜어보기도 하고 슬쩍 만져보기도 했지만 읽을 줄도 배워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반성하며 2020년 574주년 한글날을 맞이해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삶을 재조명하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강화도 교동 선마을 소원년이었던 그가 26살에 선생이 되어 조선 총독부 재생원 맹하부에 만난 귀먹고 눈먼 아이들은 그의 전 생애를 바꿔놓았다. 그는 밤낮 없이 남의 나라 말과 글이 아닌 우리의 말과 글을 담을 수 있는 조선어 점자를 궁리했고 그것이 사명감이 되어 점자 연구와 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글을 배워야 새로운 세계에 눈 뜰 수 있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직업의식과 예의범절은 물론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의 선물이었다. 한 번도 나이를 세어본 적이 없이 나이를 잊고 열심히 살았던 송암 박두성 선생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그의 정신을 가슴속에 새겨본다. 할지라도 점자를 배우고 익혀 그것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그것을 배울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는 건 왜일까? 그것이 막연한 바람이 아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될 것을 믿는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진들은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서 제공을 해준 건데요. 자, 점자 보이나요? 네, 기념관 입구에 이렇게 박두성 선생님의 초상화와 함께 또 하나의 한글 훈맹정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죠.
박두성 선생님이 직접 쓰신 점자 타자기 일체인데요.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 이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곳에 꼭 한번 들러보고 싶네요. 이곳은 재생원 맹화부 수업 모습인데요. 눈먼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의 한글도 다 잃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우리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글도 못 읽게 하면 안 그래도 눈 멀어서 서러운데 글자까지 모르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재생원에서 우리 한글을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우리 박두성 선생님이 평생을 바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걸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책을 하나 샀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시각장애와 한국점자라고 해서 염동문 이성대님이 창지사에서 펴낸 책인데요. 두껍진 않아요. 148, 한 15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인데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님이시네요. 염동무님은. 그리고 이성대님은 한국국제대학교 사회서비스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분으로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시간강사님이시네요. 자, 여기 보면은 점자의 역사며 점자의 또 기본 점자 익히기, 또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또 점자란 무엇인지, 점자의 역사, 한글 점자 변천 과정, 그리고 송암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고요. 점자판 활용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점자 익히기, 자음과 모음, 약자와 약어가 있고 문장 부음이 기타 점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51쪽에 있거든요. 네.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점자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이 뒤에 보니까 그 점자로 한글 자모음을 익힐 수 있고 문장 부호까지도 다 터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 어디 가서 배우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모두 6개 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63개의 이것들을 잘 익혀 놓으면은 조합해서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글 자모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쁘긴 한데 어쨌든 가까이에 두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문장 부호에 대한 이야기, 밑줄은 어떻게 표시하고 문장 부호까지도 다 이렇게 점자로 표시가 가능하네요. 네, 만났을 때 하는 말들 이런 것들도 점자로 이렇게 다 만지면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네, 사실은 저도 점자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고 청탁을 받고 제가 스산의 숨결이라는 이 책자에 이렇게 글이 실리고 보니까 책임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일단 관심을 갖고 저부터 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제가 이 점자에 대한 해독이 가능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모르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한글 자모음부터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574주년 맞이하는 한글날 저의 다짐도 한번 새롭게 가져보고 또 이 스산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 박두성 선생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의미 있고 또 기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책자에 저의 글이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런 분들이 눈먼 사람들을 위한 바른 소리를 만들어낸 훈맹정음의 창시자죠. 네, 우리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삶을 다시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처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국 점자에 대한 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도 참 어렵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점자로 되어진 그 나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밀모래 책방이었습니다.